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상당한 기회가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면서 미사일 실험이 없으며 미군 유해와 인질도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29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끔찍했고 매우 나쁜 일들이 일어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곧 김정은 위원장을 보길 고대하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미국민들에게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제재와 석유 수입 송금 중단 이후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야당과 대화할 용의를 밝혔다며, 오늘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므로 미국민들은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베네수엘라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당국은 미군의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트릭 세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29일 기자들에게 미군의 콜롬비아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의 보좌관은 5천 병력을 콜롬비아로라고 적힌 메모를 들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2명의 대통령이 있는 등 극심한 전국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지상 배치역 요격 미사일 체계인 이지스 시스템 2기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이런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에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요격 미사일 판매가 일본의 안보와 동맹관계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이 무기 시스템 2기의 판매 가격은 21억 5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요격 미사일을 일본 서부 아키타와 야마구치 등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가 장악한 시리아 동부 지역이 수주 내에 완전히 수복될 것이라고 미 국방장관 대행이 29일 밝혔습니다. 패트릭 세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펜타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IS가 장악한 시리아 영토의 99.5% 이상을 되찾았으며 수주 내에 100%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너헨 장관 대행은 IS는 더 이상 시리아를 지배할 수 없으며 많은 병력을 모을 수도 없다며 시리아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너헨 장관 대행은 또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작전이 현재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이 이슬람 국가를 격퇴했다며 시리아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3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양국 간 무역 분쟁 조정을 위한 고위급 협상에 나섭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그리고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류호 국무원 부총리와 리강 인민은행 총재 등이 참여합니다. 커들러 위원장은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가 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28일 이번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 중단, 합의사항 이행 등이 핵심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구조적 개혁과 강제 기술 이전 문제와 관련해 양측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핵심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핵무기를 정권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여겨서 부분적 비핵화 조치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추구할 것이고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미 정보기관들의 현재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Having said that, we currently assess that North Korea will seek to retain its WMD capabilities and is unlikely. 코츠 국장은 29일 전 세계 위협 평가를 주제로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보기관 수장들을 대표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지도자들은 본질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서면 답변에서는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중요한 혜택을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조차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보기관들의 지속적인 평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이 같은 발언에 앞서 북한이 취한 일부 조치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The regime has halted its provocative behavior related to its WMD program. 북한 정권은 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핵 능력이 있는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1년 넘게 실시하지 않았으며 핵 관련 기반 시설의 일부를 폐쇄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에 열려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보기관 수장들은 지난해 같은 주제로 열린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도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는 올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코츠 국장과 지나 하스펠 중앙정보국 국장, 폴 나카손의 국가안보국 국장,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 국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미 정보기관들의 이런 평가는 완전한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 북한의 일부 활동에 대한 관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밝혔습니다. Our assessment is bolstered by our observations of some activity. 또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은 수년간 핵무기 보유 의지를 강조해왔으며 이는 지난해 이 같은 무기의 대량 생산 지시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도 드러났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에 대한 대북 제재는 효과적이었고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북한은 외교적 관여와 제재 체계에 대한 맞대응 그리고 직접적인 제재 회피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압박 캠페인의 효과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ile we assess that sanctions on exports have been effective and largely maintained, North Korea seeks to mitigate the effects of the U.S.-led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추가 정제율을 얻기 위해 제3국의 대형 선박과 불법 환적을 하는 모습을 지난해 내내 관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스펠 CIA 국장은 북한의 현재 위협을 평가해달라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 의원의 질문에 북한 정권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게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Well, briefly, of course, the regime is committed to developing a long-range. 이어 북한은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한 시설을 폐쇄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표는 북한이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그 뒤 그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그런 위협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츠 국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방심하지 않고 이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하고 있는 생각과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최고의 자산을 동원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continue to go into this situation eyes wide open.
We want to employ the best of 또 비핵화가 목표라는 전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 필요한 것을 중앙정보당국에 제공하는데 완전히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의 미 본토 타격 위협이 줄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에 대한 정보기관의 평가는 그대로라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e assessments we've made up to this particular point hold, obviously, as I mentioned in my opening statement. 이어 서면 답변에서 언급했듯이 지난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또는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현재 우리의 입장이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방심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애슐리 DIA 국장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작동하게 할 역량과 기술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technologies that they demonstrated from a technical standpoint. 또 북한의 상당한 군사 역량도 그대로라면서 김정은은 북한군의 70%를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북한이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갖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고립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은 미국과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North Korea has obviously a terrible record of human rights, and they're deeply isolated, obviously, from the internet. 이에 하스펠 국장은 그렇다면서 정보 당국 분석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고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탐색하려 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es, I think our analysts would assess that they value the dialogue. 하스펠 국장은 지난 몇 년간 김정은의 행동과 인권 기록이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우리가 최대한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북한을 국제사회로 더욱 끌어들임으로써 인권 등 중요한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obviously something we monitor to the degree.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보였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특정한 변화를 가리킬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보기관들은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영내 미군에 계속해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김정은은 적국의 군사적 이점을 상쇄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는 보다 정밀한 대포와 탄도미사일 타격 능력, 그리고 무인 항공기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금융기관에 심각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고 여전히 사이버 간첩 위협이 되고 있으며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금융기관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역량을 계속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전보다 훨씬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4차 방중이 이뤄진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례적으로 북한 예술단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미북 회담에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영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포석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단계적 비핵화를 밀고 나갈 든든한 우군을 확보한 셈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친선 예술단 공연이 열렸습니다. 2015년 공연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중국 요구에 반발한 북한 예술단이 돌연 귀국하면서 무산된 지 4년 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는 예술단 단장으로 온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한 데 이어 예술단 공연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4차 북중 정상회담 20여일 만에 양국이 예술 공연을 통해 밀착 관계를 더욱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전문가인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는 시 주석은 상당히 전략적이라면서 김 위원장을 포섭해 미북 협상에서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훈훈해진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I still don't think there is this personal warming. I think Xi Jinping is being very strategic and understands that he wants to have a close hold on Kim
And what Kim does in 이어 his 중국의 주된 negotiations- 목적은 미군 감축으로 조만간 열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길 원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번 회담을 자국 안보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미국에도 자국 승인이 없는 한 영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For the United States, I think China continues to want to signal to the U.S. that they can't really get anything done in the region unless they have China's cooperation.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중국은 늘 북한 뒤에 버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다면서 특히 2차 미북 정상회담 직전 북한과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비핵화 노력을 약화하기 위한 양국 간 결탁이라고 말했습니다. Beijing always does this in terms of trying to show that it stands behind North Korea. And there's a couple of reasons for this. One of them is 하지만 북중 간 밀착이 단순히 보여주기용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시진핑 주석의 4월 방북설 등을 예로 들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북중 관계가 실제로 가까워 있고 이제는 정상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the fact that Xi Jinping has accepted an invitation to visit North Korea probably in April. And then these kinds of events all point to the real warming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특히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관리들을 만났다며 그들은 김정은을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다른 지도자이자 함께 일할 수 있는 현대적인 지도자로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I was recently in Beijing, and they continue to tell me that they believe he's a very different leader from either his father or his grandfather. That they believe he's a modern leader and someone they can work with. 아울러 중국은 김 위원장이 군사력 개발보다 경제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계속 그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또 중국은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계획과 확신을 더 줄수록 비핵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두 나라의 밀착이 북핵 협상에 도움을 줬다는 증거를 보지는 못했다면서 중국이 2017년도 초반 수준의 대북 압박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believe that the more they can engage him and enmesh him in a plan to create a better life. 앞서 와일더 전 보좌관은 김정은의 4차 방중 이후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만 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이번처럼 긍정적으로 평가한 걸 본 적이 없다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많이 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층 가까워진 북중 관계가 향후 미북 협상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한반도 긴장과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 논의가 재개되는데 극도로 거부감을 갖는다며 이 때문에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도 많은 진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엔과 미국의 일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certainly have been advocating for a reduction of UN and U.S. sanctions. They feel that North Korea has taken significant steps, whereas Washington doesn't think Pyongyang has done so yet.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에게 중국과의 관계 복원은 미북 협상에서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강화할 지렛대를 얻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단계적 접근을 올바른 비핵화의 길로 간주하고 북한이 협상에 나섰다는 이유만으로도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편 마스트로 교수는 미국이 자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 등 영내 현안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ving to rely on China to promote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s not a good thing. 이는 영내에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중국의 도움 없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등 직접 협상에 나선 것이 중국의 대북 강경 노선을 완화시켰다고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스테이플턴 전 대사는 2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북 관여의 구경꾼이 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북한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 개발이 영내 미국의 군사력 확대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중국이 미국의 비핵화 외교를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며 제한적인 영향력밖에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주중대사를 지낸 로이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면서 거듭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회담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We know very little about the events leading up to the summit. I think there was an expectation there would be a second. 우리는 정상회담에 이르게 한 일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는 한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 비핵화에 대한 빠른 진전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이해도 생겼고요.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비핵화 실현을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협상 과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양측 모두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런 조치들이 비핵화 측면에서 보자면 거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북한이 핵발전소 등을 폐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반자한다면 긍정적인 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뢰 구축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Let's look at what is possible. At the moment, we have a suspension of nuclear tests on the North Korean side. 현재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함께 주요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뢰 구축 조치입니다. 이렇게 각자 알아서 취한 행동이 양자 합의를 통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겁니다. 즉 양측이 서로 시험과 훈련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또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면 상호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북한은 현재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제거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를 완화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조치들은 제가 단지 예로서 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목표를 핵미사일 동결로 낮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Well, I think a freeze would be desirable. It is not the end result that we are looking for, but as I said at the very beginning, 저는 동결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미 관리 중 비핵화에 대한 빠른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동결 조치가 협상을 지속시키고 또 그것이 구체적인 비핵화로 이어진다면 바람직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것이 일종의 공식이 됐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I think it is quite clear that China, which as you know, took a hardline policy on North Korea throughout most of the period that Xi Jinping has been the president of China.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래 북한에 대해 줄곧 강경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들고 나오자 중국 역시 우리만 구경꾼이 될 수 없다는 태도로 변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이런 방식으로 관여를 하는 한 중국 또한 계속 북한과 만나려고 할 겁니다. 중국은 북한에 많은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대북 제재의 효력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물론 중국도 제재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계속 협력하려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의 최근 회담에서 북한의 비공개로 유류를 지원한다거나 이 북중 국경의 통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I don't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 My estimation is this. Some people speculate that what Xi is doing with North Korea 그건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북 외교에 반하는 북중 관계를 모색한다는 의심도 나옵니다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에게도 이익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개발을 한다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려 할 겁니다. 중국으로선 자신들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합법적인 한국 배치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신들의 영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싫어했습니다. 미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중국도 바라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북 협상에서 이른바 중국 배후론을 제기했는데요. 최근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I don't think it's desirable fo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be in sharp disagreement with each other on a Korea-related matter. When the president is going to have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면서도 대중 접근 방식에서 모순을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한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하고 특정 이슈가 다른 우선순위 사안의 진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접근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무역, 남중국해, 화해이, 타이완 등 미중 간의 현안이 많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영향력이 미국 관계에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Certainly, to the extent that China's assistance is necessary we would like China's influence with North Korea. 북한 문제에 어느 정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대북 영향력을 사용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엔 미국 관계에서 북한이란 지렛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거래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이 이걸 해주면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하겠다는 식은 아닙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이 있지만 결정적인 영향력은 아니죠. 중국도 북한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북한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미북 관계가 개선돼 북한이 미국과 더 가까워질 가능성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China needs to be worried about, but I think the United States has to constantly remember that we are engaging.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국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지금 북한과 정상 외교를 통해 다루고 있는 사안들이 중국의 국경 문제와 직결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150년 동안 한반도에서 오는 위협은 중국 역사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청일전쟁, 일제식민통치, 한국전쟁 등이 그랬습니다. 미국은 중국 안보에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북한의 대미 협상을 통해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No, I don't think that. While I think that China would like to see a situation emerge that could result in the reduction of U.S. forces in Northeast.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군의 감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바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것이 미국과의 협상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반도 통일로 귀결되는 상황이 온다면 문제는 달라질 겁니다. 한반도 통일 국면에서는 지역 안보와 안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때는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모든 관련국이 지역 안보 협약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육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을 보면 참가국이 육자회담을 동북아 안보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구상을 고려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가 본격화되면 군대 주둔과 안보 협정 문제를 논의하고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테이플턴 로이 전 주중 미국 대사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이해관계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UN 군축회의에서 예년과 달리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 충돌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두 나라 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29일 미국이 비핵화 상응 조치를 취하면 미북 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responds to our efforts with the task force measures
and corresponding practical actions. 한 대사는 이날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미국이 신뢰할 만한 조치와 상응하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북한의 노력에 대응한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보다 확고하고 획기적인 단계를 거쳐 빠른 속도로 놀랍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가장 적대적이었던 양국 관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실험하지 않고 확산하지 않기로 선언했고 다양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DPRK will continue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to establish a permanent and durable 한반도에서 peace mechanism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대사의 이 같은 발언들은 내용과 태도 면에서 과거 군축회의 때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앞서 한 대사는 지난해 1월 23일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은 어떤 핵 위협에도 맞설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핵 억지력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2017년 1월 31일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은 미국의 핵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이나 부정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또한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던 과거와 달리 올해 군축회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삼가면서 추가 발언권을 행사한 후에도 또다시 추가로 발언권을 요청해 서로 설전을 벌이던 예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군축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비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국제사회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이장근 차석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1년 전만 해도 한반도의 긴장이 높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전례 없는 외교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cent announcement by the U.S. of holding the second U.S. DPRK summit meeting. 특히 2월 말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는 최근의 발표는 또 다른 희망의 조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석 대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능케 한 최근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 같은 노력이 상당한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이 1980년대 후반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상당 기간 전부터 북한의 테러 관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당시 평양 인근의 테러 훈련소 6곳을 지목했는데 외국인 테러리스트까지 훈련시켰던 장소로 파악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1983년 당시 미 중앙정보국 CIA는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원흥리 요원훈련소에 주목했습니다. CIA 산하 국가사진판독본부는 1983년 11월 8일자 보고서에서 사진 판독과 다른 정보들을 통해 해당 훈련소의 기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흥리 훈련소와 비슷한 형태로 지어진 5개의 훈련소를 평양 일대 20km 반경에서 찾아냈다며 이들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훈련소는 순환읍 요원훈련학교와 황천, 정화, 정자, 명오리 요원훈련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CIA는 보고서에서 당시 원흥리 훈련소가 외국인과 북한인들을 위한 훈련 장소로 언급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흥리 훈련장에는 행정구역과 더불어 13개의 숙소가 도로와 연결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각 숙소 건물에는 체육관이 붙어있는 구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순환훈련소를 전체 6개 중 가장 큰 규모로 소개하면서 북한의 잠입 요원들이 훈련을 받았던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해당 장소에는 60개의 개별 숙소가 작은 그룹 단위로 모여 있었으며
호수를 중심으로 뻗어있는 도로로 연결돼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순환훈련소에는 작은 무기용 사격장과 8개의 원형 운전 훈련 코스, 장애물 넘기용 장벽 등이 만들어져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소 30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북한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시된 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들이 받은 교육에는 정치적 세뇌와 감시, 파괴, 암살 훈련이 포함되며 이런 훈련은 평양과 원산, 남포, 영변, 해주 등 모두 10개 지역의 인근에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CIA는 북한의 요원 훈련소들이 쿠바의 테러 관련 훈련 시설로 확인된 구아나보 동부 군기지와 켄텔라리아 군기지들과 매우 닮아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정보는 쿠바의 교관들이 훈련을 위해 북한으로 보내진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를 통해 두 나라 사이의 상호 협력 관계가 이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훈련 시설의 물리적인 유사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은 1980년대 당시 테러 부문에 있어 다른 나라들과 활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6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나라들과 그런 협력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At the time, North Korea was doing it as a proxy state of the Soviet Union. In other words, these countries there was two ways they would do it. 북한은 옛 소련을 대신해 직접 레바논 등 중동 지역에서 요원들을 훈련시키거나 직접 북한에서 훈련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72년 이스라엘 공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 적군파 요원들이 이스라엘 로드 공항에서 일으킨 당시 사건으로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국인 17명 등이 숨졌는데 이후 이들 요원들이 북한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의 테러 관련 활동이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still going on. The only difference between what that report you sent me described in 1983 and what's going on now is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테러 요원 훈련을 일종의 사업으로 운영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이는 1983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지 약 35년이 지났지만 해당 장소에는 여전히 당시 보고서가 주목한 기지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당시 보고서에 나온 원흥리 훈련소와 그 외 다른 5개 훈련소를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당시 보고서가 언급한 형태의 건물 구조들이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산속에 대형 주택 여러 개가 퍼져 있었고 한 개의 도로가 각 숙소들을 연결하고 있는 등 보고서가 언급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이자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개건연구원은 24일 BOA에 CIA 보고서가 지목한 지역이 군사시설이란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Most of these places are fenced, some double fenced in areas. Most of them have a guardhouse at the gate to get in. There's maybe one or two entrances in. The buildings are very separated. 이 시설 대부분이 한 겹 혹은 두 겹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입구 부근에는 경비 초소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테러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에는 사격장이나 자동차나 비행기 모형 등 테러 연습에 필요한 시설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각 숙소들의 크기가 크고 각 숙소들이 넓게 퍼져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고위층이나 외국 인사들을 위한 숙소들에서 보이는 특징이 더 많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50년간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황원 씨를 위한 탄원서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황 씨 등 강제 실종 사례들을 즉각 조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9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으로 납치된 후 약 50년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황원 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이날 황원 씨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는 긴급 행동을 시작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원 씨는 1969년 12월 11일에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대한항공 국내선 여객기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비행기가 북한 공작원에게
공중 납치되면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탑승객 중 39명은 1970년 2월에 한국으로 귀환했지만 황 씨를 비롯한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편지에서 북한 당국이 가족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황 씨의 소재와 생사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인 황인철 씨는 최근 수년 동안 탈북 브로커에서 제공받은 제한된 정보를 조합한 결과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여길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황인철 씨는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도 그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버지가 지금 평양시에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황원 씨가 실제로 살아있다면 올해 82세가 된다며 이제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자들에게 황원 씨 등 북한에 억류돼 있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즉각 조사하고 그들의 생사와 관련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을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자들에게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황원 씨 등 강제 실종으로 헤어진 사람들이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앞둔 지금 문 대통령이 황원 씨를 비롯한 한국 사람들의 북한에서의 강제 실종을 끝내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평화가 우선인가 안보가 먼저인가? 한국 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민간단체 연대는 4.27 판문점 선언을 맞아 비무장지대에서 50만 명이 인간띠를 잇는 평화 염원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4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은 위장 평화에 속지 말고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단체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평화와 안보 사이에서 한국인들이 첨예하게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간연대인 DMZ 평화인간띠 운동본부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고성에서 인천 강화까지 500km에 달하는 분단 현장에서 인간띠 잇기 행사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3.1운동과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오는 4월 27일 시민 50만 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석행 본부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민간이 주도의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정치적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촛불의 어떤 행진처럼 민이 나서서 하나의 그 파워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부 측은 보도자료에서 이 행사가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여는 것으로 국론을 통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월 중순까지 전국의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50만 명을 모집할 것이라며 지역별 고등학생 이상 청년과 대학생,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운영해 안전하게 행사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부 측은 이날 DMZ 민 평화 손잡기 발대식을 갖고 소풍 가는 마음으로 행사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표어를 꽃피는 봄날 DMZ 소풍 가자로 정했다며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채 갈등을 증폭시켜 미래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용서와 약속이 종교인들 본연의 책무이자 사명인 것을 이번 손잡기 행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보자. 이정배 3.1운동 100주년 종교개혁연대 공동대표는 이 행사가 남남 갈등까지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남남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우리들의 호소를 구구절절히 담아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참여하자. 기해년의 기적을 이 판문점 선언 1주기를 맞아서 DMZ를 걸으면서 일궈내자.
하지만 이틀 뒤인 30일 같은 장소에서 위장평화보다 국가 수호와 안보가 우선임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전직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415명이 동참한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공산 정권과 민족 공조라는 미명하에 국민이 피땀 흘려 세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 결성을 주도한 예비역 공군 장성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입니다. 행사의 취지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남북한의 위장 평화와 북한의 그 사술에 의해서 지금 심각한 국면에 있어요. 이럴 때 이 예비역 장성들은 평생을 안보를 생각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가만히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 끌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망과 관련해서 진정한 장성들로서 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모임입니다. 예비역 장성들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대군 성명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기만적인 가짜 평화로 북핵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 역량을 파괴, 무력화, 불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확고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한미동맹이 결속해야 한다며 국민이 힘을 합해 가짜 평화를 분쇄하고 한미동맹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군은 위장평화와 남북공조가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국과 국민을 사수하고 한국의 생명선을 허무는 9.19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를 2월 안에 폐기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축사를 한 노재봉 전 총리는 남북한이 어떤 통치 형태로 공존할 것인가의 정의가 중요하다며 반대자는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북한 정권의 극악함을 언급하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에 대한 체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성분상 인자들은 전부 다 수용소에 집어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없습니다. 포로가 된 국군에 대해서 소환시켜달라고 하는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비역 장성단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에 공개 질문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다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각오로 대국민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1월 31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상당한 기회가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며 미사일 실험이 없으며 미군 유해와 인질도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29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끔찍했고 매우 나쁜 일들이 일어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곧 김정은 위원장을 보길 고대하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미국민들에게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제재와 석유 수입 송금 중단 이후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야당과 대화할 용의를 밝혔다며 오늘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므로 미국민들은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베네수엘라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당국은 미군의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트릭 세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미군의 콜롬비아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의 보좌관은
5천 병력을 콜롬비아로라고 적힌 메모를 들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2명의 대통령이 있는 등 극심한 정국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체계인 이지스 시스템 2기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이런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에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요격 미사일 판매가 일본의 안보와 동맹관계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무기 시스템 2기의 판매 가격은 21억 5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요격 미사일을 일본 서부 아키다와 야마구치 등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가 장악한 시리아 동부 지역이 수주 내에 완전히 수복될 것이라고 미 국방장관 대행이 29일 밝혔습니다. 패트릭 세누엔 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현재 IS가 장악한 시리아 영토의 99.5% 이상을 되찾았으며 수주 내에 100%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넨 장관 대행은 IS는 더 이상 시리아를 지배할 수 없으며 많은 병력을 모을 수도 없다며 시리아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넨 장관 대행은 또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작전이 현재 초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이 이슬람 국가를 격퇴했다며 시리아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3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양국 간 무역 분쟁 조정을 위한 고위급 협상에 나섭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에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와 리강 인민은행 총재 등이 참여합니다. 커덜류 위원장은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상에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